지난 한 주 동안의 정치권 소식을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조금 더 깊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초미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 당초 이번 주 예상했는데 넘어가는 분위기죠? 그렇죠. 뭐 제가 이제 또 별칭이 닉네임이 네. 배추도사다 보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네. 저한테 며칠이냐. 네, 근데 도대체. 뭐 콩다리 샤바라 며칠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변론 이전에 이제 이전 대통령 두 사람을 보면은 14일.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가 14일 변론 이후에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이후에 이제 선고 내려졌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시간을 넘어버렸어요. 지나갔죠. 지나갔으니까 근데 의외로 문영변법 재판관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대행도 그렇고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KTX 속도다, SRT 속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 더 이런 시간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14일 유력설이 또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인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다가 덜컹 아니야. 이 헌법재판관 내부에 이런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난 이거 인용할 수 없어요.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그 진통,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장고 끝에 악수라고. 네, 예. 지금 상황은 늦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선고니까 재판 선고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 선고도 같이 그 주에 하자 뭐 이런 26일 하자 뭐 이런 설도 나오는데 그건 뭐 정말 빅뱅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설은 뭐 21일이다 금요일이니까 또 이전에 대통령 두 사람의 탄핵 선고가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럴 거냐 18일이냐 21일이냐 또는 심지어는 26일 설 24일 설 28일 설 그러니까 어느 한 날짜로 특정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고민이 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일단 다음 주로 단정하시는 것도 아니시네요. 지금은 다음 주라고 단언 내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없거든요. 예.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대통령보다 더 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선입 선출 개념으로 할 건 아닙니다만 지금 뭐 예측 불가 상황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 날이죠.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죠, 헌재 판단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호재, 그리고 탄핵을 추진하던 쪽에서는 악재죠. 왜? 민주당에서 그렇게 줄 탄핵했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이렇게 뭐 거의 만장일치로 기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예. 상황이면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명분은 올라가고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명분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탄핵 선고, 심판 선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별개의 문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지금 상황 자체는 또 대통령에게는 호재처럼 또 민주당에서는 좀 악재 마냥 이렇게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 이 부분도 헌재의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건가요? 그렇죠. 대통령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법적으로는 무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가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이건 결정문을 보면은 뭐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기소를 했다. 그래서 이제 구속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과는 무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또 여론상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석방이 되면서 딱 그때 대통령의 모습 보셨잖아요. 8일 날 딱 차에서 내려서 딱 이렇게 주먹을 움켜쥐면서 대통령은 이 자신만만한 그런 또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 게 또 이제 상징적으로라도 지지층에는 필요하죠. 90도 절도했죠. 그건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여론이 결집되는 의게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민주당도 또 탄핵 찬성적도 결집을 하지만 이게 분명히 누구에게 헌법재판관에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개개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8명 중에서 3명이 전 인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면은 대통령 기각이에요. 땅. 그러면 대통령은 바로 직무 복귀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법적인 내용을 떠나서 여론상으로 또 심리적으로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에게는 영향을 줄 것만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방송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판단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이다. 형태가 만장일치더라도 내용상의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한 주 사이에 조금 달라진 기류가 더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문으로 구속 취소라고 이야기한 계속해서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들을 따져 물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선포에 대한 책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근데 2004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 황행크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네. 그때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위법하고 위헌을 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사람들은 그때 아무런 책임이 없었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이른바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자격에 문제시될 만한 발언을 했다라고 판결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측에서 끌어내릴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재판관들 다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비상계엄이 문제라 했어.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이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분명히 저는 구속 취소 결정이 또 지금 민주당이 주도했던 이 줄 탄핵의 결과가 기각으로 이어지면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에게 또 헌법재판관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만장일치가 안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한 거네요. 네. 자,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것 같죠? 그렇죠. 자, 예. 왜 그러냐면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으로서는 또 탄핵 찬성 쪽에서는 불가피할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시민단체 또 민주당이 이제는 주도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직접 장외투쟁을 주도하는 건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간을 통해서 또 분석해드립니다만 이제 공기의 흐름이 공기의 냄새가 바뀌는 거예요. 탄핵 심판이 민주당 생각에는 당연히 인용일 걸로 봤는데 아니야? 기각이야?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국회 다수당이지만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예요. 대통령 직무 복귀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아니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26일 선고에서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그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선고를 받아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결집을 해서 심지어는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내려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또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이런 도보 집회로서 집중되는 어떤 집결의 모양새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당 차원의 맞대응, 장외투쟁에는 선을 긋고 대신 개별 의원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건 그들의 몫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중도층을 좀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 취소 석방되고 난 이후에 간제로 돌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간제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분석도 있었지만 전망도 있었지만 상당히 조용해요. 네. 이건 일종의 완급 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에 또는 탄핵 찬성 쪽에 이 분노를 돋구지 않겠다. 네. 지금도 보면은 국민의힘의 전략은 뭐냐면 지금 여러모로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또 국민의힘에서 장애투쟁을 하는 여당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이탈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중도층이 이탈을 우려하는 거다. 두 번째는 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하더라도 지지층들이나 국민들은 뭐겠습니까?
사실은 업어치나 매치나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삼각김밥이든 충무김밥이든 다 김밥 아닙니까? 김밥은 김밥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집회에 참여하는 거라 그래도 사실 뭐 내용상 모양새를 보면 네. 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나 내용은 다름이 없다. 다를 게 없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급하다 급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9명이 정족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것이 민주당은 유리하겠다. 첫 번째로는 정족수 유리 차원에서 만약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하라. 이러면 이것이 민주당 쪽에 이제 유리할 수 있다고. 사실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타당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이유일 테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서는 말 그대로 이럴 때 국회의장이 목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탄핵을 좀 찬성하는 중도층에서도 주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우원식 의장의 빅드림, 큰 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칫 대선에 못 나가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면, 올 수도 있다면 그때 다양한 사람들이 뭐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이렇게 고려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민주당에서는 우원식도 있어. 이런 상황도 좀 연출돼. 물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원식 의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성격들을 본다면 그래서 당적을 떠난 국회의장인데 지금 민주당과 동행하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그걸 뭐 지나치게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원식 의장이 또 만약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좀 견제하는 성격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히려 국정의 주도권을 국회 또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3차원적인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단일대우, 결속하는 모습이 뚜렷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쨌든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동안 쓴소리를 쏟아내던 비명계에서 오히려 이제는 이 조준 대상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 두 번째로는 이런 외부의 큰 적을 또 위기 상황을 맞닥뜨릴 때는 당내에 일종의 자범이 없어지게 돼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또 고무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그래 오히려 지금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이 좀 늦춰지고 내 재판이 오는 26일이지만 나한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전한 봉합이냐 아니면 그냥 임시 방편 일종의 언발의 오줌누기냐 이러면 이게 어떤 근본적인 결합 친명계나 비명계 이 어떤 악연이 완전히 식혀져 나갔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여전히 박용진 전 의원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비명계 일부와 검찰의 짝짝꿍이 있었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발언이 나오자마자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봉합이라기보다는 더 큰 위기 상황이 나오니까 안에 있던 이런 불안 요인들이 좀 잦아들었다. 완전히 해소된 근본적인 이 처방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구를 찾았습니다. 반면에 그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여권 잠룡들의 행보가 신중 모드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제 아차차차 지금은 이렇게 본격화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떡하니
구속 취소돼서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이 국면에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 보세요. 그럼 정말 미운 털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설레발을 쳤다가 자칫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이해관계가 김문수 장관, 또 대구에는 이미 홍준표 시장이 있죠. 또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대선 욕심을 내는 듯해요. 네. 그러면 이제 역시 이 대선으로 나가는 사람,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는 대구다 대구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황상현 앵커야 당연히 이제 또 우리 대구 방송이니까 저는 네. 또 우리 방송을 하면 대구에 가면 완전히 너무 그냥 대구의 아들이다. 경북의 사위다. 네. 난리예요. 네. 또 경주 배시니까. 예.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 좀 점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돼서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간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정중동하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 좀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득이 될지 또는 어떤 여론에 따라서는 실이 될지 앞으로 그 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